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보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 파세코 지난번에 이어서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오랫동안 못 올렸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네, 영상이 좀 늦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파세코 혹시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요 옆에 카드에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하기 전에 했던 영상들 이제 살짝 되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번에 파세코에 대한 이제 영상을 찍었죠. 이게 2월 10일 날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지금 현재 파세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저는 앞으로 이 회사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뭐,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생각지 못하게 짧은 기간에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파세코가 보통 겨울 테마주로 많이 묶이는 경향이 있죠. 옛날에 이 시가총액이 한, 한 500억 정도? 이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테마주로 많이 묶였었는데, 현재는 이제 사이즈가 좀 커져가지고 이게 테마주로 묶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 작전 세력들도 조금 건드리기 어려운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를 다 봤고 뭐 어떤 거 만든다 뭐 이게 계절별로 뭐 이런 거 만들고 뭐 그때 난로가 이제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난로 수급은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직도 이런 중고나라에 가보면은 파세코 난로가 정가보다 좀 비싸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잘 팔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빌트인 가전도 하고 이 빌트인 가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도 쓰일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싸게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이제 월세를 낮게 주기 때문에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한샘이나 뭐 이런 고급 빌트인 가구는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중소업체 빌트인 가구를 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이 파세코가 중소업체이기도 하고 이 빌트인 가전을 많이 만드는 걸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공급이 됨에 따라서 이 파세코의 빌트인 가전이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부품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얘들이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를 봤을 때 병, 캔이라고 해야 되나? 커피 병 있죠? 캔은 아니고 이 뚜껑 돌려서 따는 병인데 커피병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 봤을 때는 이게 수익도 얼마 안 나올 것 같고 이걸 왜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좀 다각화하려고 하는구나.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캔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사이즈도 작은 사업이고 뭐 이익률이 그렇게 많이 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여기다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자, 석유 스토브 매출액이 이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크죠. 이제 16%를, 이게 그리고 9월 30일 기준입니다. 그 매출액 비율이 단일 품목으로 가장 크고, 그리고 의외로 이 가스쿡탑이랑 이 코웨이 납품하는 이제 의류 관리기, 이게 되게 커요. 한 7%, 8% 되고, 이게 코웨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가지만, 이 파세코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과 상품은 제가 알기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납품하는 걸 주로 제품이라고 하고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파는 그런 거를 상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밑에 상품 매출이 늘어나야 아무래도 좀 수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상품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파는 거니까 아마 이게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상품보다 좀 덜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품은 앞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타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이 기타 부분이 아마 빌트인 가전 이제 다른 이제
뭐 건설사에 납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는 빌트인 가전을 뜻하는 것 같아요. 요 기타가. 그리고 이제 사업소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 가동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도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제 생각으로는 파세코라는 회사가 단일 품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공장 전체를 돌리진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뭐 창문형 에어컨을 주로 만드는 라인을 돌리고 이 석유 난로를 돌리는 이제 만드는 라인을 가동을 중지시킬 거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 가동률이 이렇게 100%를 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공급 계약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석유난로 공급 계약인데 200억 정도 공급을 계약을 했다가 이제 170억으로 줄었는데 이게 아마 환율이 떨어짐에 의해서 이제 계산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올해 연말 매출에 들어가서 조금 영업이익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데서 수익이 좀 많이 남으로써 이걸 상쇄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수익이 잘 났습니다. 지금 이 PPT를 만든 게 좀 한 일주일 10일 전이라서 그거는 기사를 제가 따로 컴퓨터에서 같이 볼 예정이고요. 일단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GHP 그룹, GHP 그룹이라는 회사에다 유통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10%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분율이 이제 대주주 관련 지분율이 70%가 넘어요.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30%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았을 때는 이게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 테마주를 올리고 겨울 테마주를 올리고 막 이러면서 테마성을 띠고서 이제 작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주가를 등락을 좀 크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사이즈가 2천억 가까이 되니까 아마 70% 이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2천억짜리 회사? 지금은 한 2,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2,50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회사를 세력들이 움직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랐죠. 이게 아마 6월, 7월이니까 이제 엄청 더울 때 이 더울 때 여름 테마로 해서 잠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이때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고 그 여름 테마주 때문에 오르고 그거에 대한 실망으로 빠졌는데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전혀 안 보지만 이런 급등이나 급락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래프, 그러니까 흔히 주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여줄 때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말을 하는데 딱 그거랑 일치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래프를 보는 건 아니라서 무조건 오른다고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냥 그래프가 조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말하지만 저는 그래프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완전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완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건 굉장히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회사가 한국의 샤오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장점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 아까 앞쪽에 보시면은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이익이 3년 동안 이게 역성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유보율도 충분합니다. 회사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뭐 공장을 증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 유보율이 높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배당을 줄 때도 유보율이 높은 경우에는 배당 컷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이 유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은 거는 굉장히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유난로에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력해요.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등유난로가 세계적으로 거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새로운 브랜드가 침입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뭐 병캔 제조 사업도 그렇고, 뭐 전기 배터리 사업도 그렇고, 창문형 에어컨도 그렇고, 이게 처음에 등유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신사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저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상 유지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계속 증액을 해주고 있어요. 뭐 200원에서 얼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는 300원을 주기로 했고 배당률이 2.2% 된다고 합니다. 2.2%면 거의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주니까 뭐 나중에 물려도 뭐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배당금을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왜냐면 내가 언제든지 이 주식에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에 물렸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배당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 흐름을 까먹은 거기 때문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랑 뭐 이런 수익 날 거 기회비용 같은 거 생각하면은 거의 한 3%, 4% 정도는 매년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매년 적어도 한 1%에서 많게는 5, 6% 정도 배당을 주는 회사가 저는 그런 존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등유난로 중심의 겨울 중심의 사업 구조였는데 사업 구조를 많이 개편했죠. 창문형 에어컨도 만들고 뭐 빌트인 가전도 하고 뭐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런 신사업에 대한 진출 노력이랑 뭐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익의 증가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뭐 아직 뭐 증설한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신사업만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공장의 증설보다는 생산 라인을 조정함으로써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거라서, 앞으로 공장의 증설을 할 생각이 없으면은 이 생산 라인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생산성의 증가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증가세를 나중에 맞게 될 거고, 이 회사가 이익이 성장하는 데는 어느 정도 리미트 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뭐 공장을 뭐 새로 부지를 구입해서 뭐 공장을 더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 신사업을 하는, 뭐 샤오미처럼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아마 이익의 증가에는 제 생각에 리미트가 어느 정도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캠핑 인기가 좋아가지고 등유난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근데 이 캠핑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이것도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동사업에 진출한다면 파세코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 올해 대기업의 삼성에서 이제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삼성이 들어온다면 이제 대기업이 진출한다면은 이 회사가 메리트가 있을까? 이 회사가 가지고 가는 파일을 삼성이 그 대기업이 어느 정도 가져갈 텐데 이러면은 이제 이익에 훼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회사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온다면은 그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좋은 경우에만 그렇게 파이가 커지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 한정적인 파이를 대기업이랑 이제 파세코 같은 중소기업이랑 갈라먹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유의가 됩니다. 그리고 성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위에랑 같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 신사업을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해도 그 신사업들이 나중에 돈이 크게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지금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구조적인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대기업이 있고 밑에는 이제 중기업, 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면 이제 대기업에도 뺏기고 밑에 중소기업에게도 양쪽에서 뺏기는 그런 식으로 성장에 좀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PPT는 제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요. 좀 뉴스를 이게 봐야 되니까 파세코 치면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뉴스 기사가 있죠. 예, 주당 300원 배당에서 시가 배당률이 이만큼 나왔다. 이 배당 추이도 있는데 이 배당 추이도 계속 늘고 있어요. 배당 추이도 뭐 쭉 느는 추세죠. 뭐 이때 잠깐 줄이긴 했는데 이때도 영업이익이 늘긴 했는데 좀 줄였더라고요. 이건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뭐 빌트인 가전 라이브 쇼핑 빌트인 가전도 이제 제품보다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좀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거의 반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에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느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제조업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느는 거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에어컨이 인기 끌었고 뭐 캠핑 난로가 메가 히트를 쳤다. 실적 전망이 밝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뭐 실적 전망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약간 걱정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파세코를 예,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을 안 올린 사이에 파세코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파세코를 분석을 예전에 만들어놨던 PPT가 무용지물이 돼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예. 그리고 이때 적자가 나는데 이번엔 적자가 안 나겠죠? 뭐 캠핑 난로도 잘 팔리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드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이제 큰 힘이 돼서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버가 탑이다. 존버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